두 번째 주제로 우리 신안산대학교의 김동연 교수께서 한국의 CCUS 법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20분 만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CCUS 법안에 대해서 발제하게 된 신안산대학교 김동연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 자료가 PPT로 작성한 게 아니고 한글 문서로 이제 작성하다 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CUS 관련해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2010년도부터는 CCS로 이제 법안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가 각각의 법률안을 마련했었는데요. 이후에 2019년도 넘어서면서 통일된 우리가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서 워낙에 부처별로 의미가 다르다라고 해서 통합된 형태의 법안이 요구된다 해가지고 2019년도에 저희가 대규모 사업으로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예타가 통과돼가지고 저희가 2021년서부터 CCUS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CCS에서 CCU가 포함이 돼서 지금은 CCUS에 대한 부분으로서 저희가 단일 법안을 마련하는 부분으로서 되었고요. 현재는 우리가 2023년도 올해 1월 달에 이철규 의원실을 통해서 입법안이 입안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속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입안된 입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CCUS 현재 입법으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입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탄소 중립,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이제 변경해가지고 마련한 탄소 중립법이 있죠. 그래서 그 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보면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행 현황 점검 등을 포함해서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법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34조의 규정입니다. 그 34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법률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탄소 포집 이용 기술을 마련하라는 부분으로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성에 대한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폐기물이라는 것은 쓰레기, 연소재, 옷잎, 폐유, 폐상, 그다음에 뭐 폐알칼리성 등을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폐기물에는 이제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누고 그에 근거해서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포집한 이산화탄소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폐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해서 수송이나 저장이나 활용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활용 부분은 두 개의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용이 많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저장과 관련돼 가지고는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이 우리 기본적으로 저장에 관련된 기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해양 지중 저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중 저장이라고 이제 CCS 사업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상 지중 저장과 해상 지중 저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육상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육상에 대해서도 저장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연구자들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 지중 저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부분은 해양 지중 저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와 관련된 조문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폐기물법 줄여서 해양폐기물법에서는 제10조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라고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내용들이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뭐 저장이라든지 저장 방법, 그 다음에 운반 과정에 대한 안전성 확보,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 부분으로서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 대응법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 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동법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사회 온실가스 포집, 저장, 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CCUS 기술을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현재 관련된 입법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부분에서 2022년도에 2월 달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CCUS라는 기술을 우리가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지원을 해주는데, 근데 그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미비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좀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지만 실질적인 기업이 효율성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것은 뭐 다른 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융합 클러스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녹색 이제 연관 산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에 관련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많이 빼놓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 거래 제도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보시면 총 7가지 정도가 지금 이산화탄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기술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제 좀 더 늘려 나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CCUS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작업은 지금까지 약 2년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법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다부처 사업이다 보니까 산업부, 환경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가지고 4개 부처, 그다음에 탄노기까지 해가지고요. 총 5개 부처가 협업을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마련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명은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고요. 제정 이유는 저희 이제 뭐 다 나와 있다시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CCUS 기술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관련 입법이 통일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입안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CCUS 법은
전 세계적으로 없고요. CCS와 관련된 법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EU의 CCS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까 이제 석호영 교수가 발표를 했던 독일의 그 CCS 실증법, 실험법, 그다음에 노르웨이의 지금 CCS 관련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는 CCS와 관련된 단일법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다 하지만 석유가스법에서 다 규정을 하거나 해양 폐기물법에서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법안이 총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처가 4개 부처의 위원회 하나의 위원회가 겸하고 있어서 이 5개 부처가 협업을 하는 형태의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기관으로서는 산업부가 주관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착안할 부분은 저희는 CCUS 부분이고 최근 기술까지도 추가하는 부분으로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직접 포집도 하나의 기술로 인정을 해서 그 부분을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집 부분뿐만 아니라 활용에서도 우리가 그를 활용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의무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집 시설을 갖다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은 아니고요. 그냥 포집 시설을 설치하면은 간략하게 그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제도를 두어서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포집이 얼마 정도가 이루어지는지 탄소가 어느 정도 감축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설치했으니 이렇게 감축하도록 하겠다라는 체제를 두기 위해서 신고는 둬야 된다라고 해서 신고 규정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송 관련해서는 수송은 저희가 파이프라인 수송, 그 다음에 차량 수송, 선박 수송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철도의 경우에는 차량과 같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안에다가 모든 걸 다 담으면 좋겠지만 다 담을 수는 없는 관계로 그 부분은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부분으로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저장소 관련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저장소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사가 있고요. 탐사에 따라서 이제 저장 시설을 갖다가 찾고 그 저장 시설에 대한 부지를 최종 선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 후보지라 해서 저장 후보지를 갖다 탐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장소에서 저장소를 최종 확정하는 부분으로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서 나눠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좀 특이한 것은 이제 인정하는 부분은 우선권을 줍니다. 탐사하게 되면은 탐사하고 저장소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장소 탐사를 하는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몇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백억을 들이고 만약에 그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효용성이라든지 그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우선권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집적화 단지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녹색융화 클러스터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업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해가지고, 저장소까지 모두 이동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집적화 단지라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할당하고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단지를 구성하고 그 단지에 대한 지원을 하자라는 부분으로서 집적화 단지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바로 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지금 CCUS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도 CCU 부분, 특히 U 부분의 경우에는 사업화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성장력을 우리가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성장력을 높이려면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 기업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실증 사업에 대한 실시 특례, 그다음에 조세에 대한 감면, 이러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총 다양하게 두고 있는데요. 약 7개 정도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논의 과정 중에서 추가된 것이 진흥센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논의할 때는 정부에서 센터를 만들게 되면은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다가 국회와 협의 과정 중에 우리가 진흥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국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 진흥센터가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공공 모니터링 제도라 해가지고 포집, 수송, 저장,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기반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류 중에는 있지만 이게 아마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의 제 이제 기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 그래서 활용 기업이라든지 포집 기업이라든지 수송, 저장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지 등등에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입법안이 제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법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산업이 육성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이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연 교수께서 그 한국의 CSUS 법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